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파만파 이정희 회장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체절명의 체제 전쟁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 일당들이 벌리고 있는 사회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지금도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파탄이라는 대참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4년 세월 동안 문재인 일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속속들이 지켜 봐 나오셨고 또 겪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경제를 파탄하여 민생을 도탄으로 끌어들였으며 철통같이 거센 한미동맹을 와해하여 지금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으나마나 그러한 유명무실한 그러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적인 북한 괴뢰 정권과 평화쇼를 벌리는가 하면은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적화로 이끌어가는데 아무도 그 권한을 부여한 바 없지만은 마치 찰떡 저물듯이 제 마음대로 적화로 이끌어가고 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뿐입니까? 코로나19 정치 반역을 비롯하여 국가적인 중대 범죄를 현재 실시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당장 오는 5월 21일 대학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현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국민 한산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지만은 여태까지 사례로 보아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 것인지 기대 반 걱정 반, 아니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는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대선 전국도 우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이상과 이념, 사상에 투철하고 진정으로 애국심이 강한 보수 우파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그런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유진영 우파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내년 대선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내년 대선에서도 자유우파 후보가 당선되어 이 나라의 미래를 창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지혜와 협력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하여 여기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연설가들이 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연사분들의 연사를 차례차례 들어보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국동지연합회 강분열 회장께서 최근 제주 4.3 사건 기념식과 4.17 판문점 선언 3주년에 증언한 문정권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가 정통성 말살과 대북 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규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 국동회장 강군열입니다. 오늘은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데 마음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꼭 지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꼭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돼서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아마 이 태극기를 제가 사랑하는 후배 우리 신원철 장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 망해버린 이 공산주의 망령을 붙잡고 역사까지 왜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너무나 행운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1917년 10월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가 로마노프 왕조의 니콜라이 2세 황제인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니콜라이 2세를 권좌에서 끌어내고 그를 처형해버리고 레닌에 의해서 주도된 러시아 공산당이 러시아 전역을 석권하고 완전한 공산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유럽과 아시아가 전 세계가 하나둘씩 공산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유고슬라비아가 공산화됐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습니다. 그 아름답게 유명했던 북구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공산화됐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웠던 몰도바, 우크라이나, 백러시아가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들어와서는 이 스탄자가 붙은 6나라가 공산화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지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몽골이 공산화됐고 해방과 함께 북한은 또는 공산당과 함께 들어온 이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시켰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6개 국가가 공산화됐고 큐바가 공산화됐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의 공으로 보면은 이 지구의 반이 한쪽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한쪽은
자유사상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공산진영과 이 자유진영이 이제 냉전시대를 70년을 경과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소위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흘러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이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보낸 사진을 보면 야채 가게에 그 모스크바 시민들이 야채 한 덩어리 사겠다고 1kg 1시간 2시간 쭉 기다리면서 그 야채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분 사진을 봤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빵가게는 어떻습니까? 빵가게도 그 빵 한 조각을 사겠다고 1kg, 2kg,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서 빵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수도 모스크바 그랬다면 다른 공산주의 국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70년 동안 가난과 빈핍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공산주의를 하면 가난해지는구나. 공산주의는 결국 국민을 거렁뱅이로 만들고 마는구나. 공산주의는 국민들의 식생활조차도 해결을 못하는구나. 이것이 판결난 것이 공산주의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산주의 옷을 입었던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구라파가 그랬고 중앙아시아가 그랬고 그리고 저 유럽 아프리카가 그랬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5나라밖에 안 됩니다. 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큐바,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이 5개 나라밖에 공산주의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스와 베트남, 큐바나 중국만 하더라도 이 개혁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지만 경제만큼은 자본주의가 들어가 가지고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만은 공산 일당 독재 체제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망해버린 저 공산주의 망령을 붙들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다 망해버린 공산주의 망령을 붙잡고 정치를 하려니 대한민국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제3 4.3 사건 4.3 기념일 때 문재인이가 경찰청장과 국방장관까지 대동하고 그 4.3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4.3 기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서도 3년, 남한에서도 3년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탁 통치 3년이 끝나갈 무렵에 유엔에서는 결정을 내리기를 자 이제 3년 동안 신탁 통치가 이제 끝나가니 이제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으면 그 지도자를 세워서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세우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선한 의도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거를 위해서 유엔 선거 감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쪽에서는 유엔이 보낸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을 맞이해서 선거를 하기로 작정했는데 북한의 김일성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저 제주도에 있는 남조선 노동당 그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에게 5월 10일 있는 50선거를 반대하라, 50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회방노라 청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달삼 공산주의자가 4월 3일 날 350명의 무장 폭동들을 봉기시켜 가지고 12군데에 해당하는 경찰서, 파출소를 공격하고 양민들을 죽인 사건, 그게 바로 4.3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요, 대통령 시절에 4.3은 공산 폭동이라 아주 정의를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이가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 3번째로 4.3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오른쪽에는 국방장관, 왼쪽에는 경찰청장을 대동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일찍이 좋은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폭력을 휘둘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을 없애는 것,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한 자들을 좋은 세상을 꿈꿨던 자라고, 완전한 통일을 꿈꿨던 자라고 미워했는데, 이 문재인의 발언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면 문재인의 속에 있는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군인과 경찰이 양민을 죽였는데 내가 지금 이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이 함께 온 거는 그때 군대와 경찰이 제주도민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 받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도둑놈을 잡았어요. 근데 그 도둑놈을 잡은 경찰관에게 경찰청장이 야, 너 왜 도둑놈 잡았냐? 그 도둑놈한테 사과해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무장군인이 무장공비를 잡았어요. 그런데 사령관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무장공비를 잡냐? 입맛 나쁜 놈아.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망해버린 공산주의의 망명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4.7 선거에 서울과 부산이 드디어 일어나서 문재인을 확실하게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한 방 남았습니다. 언제입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각 도민과 시민들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작은 승리를 거뒀다면 내년 3월 9일에는 온 국민이 존경하고 온 국민이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의 철저한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그 단일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대승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대한민국,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서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한미동맹 만세! 자유경제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예, 강근열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교모 공동대표이신 김성진 부산대 교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최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과 관련된 성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4.7 보궐선거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쓰인 국가 예산이 838억 원입니다. 이 83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것이 왜 치러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 집단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성인지는 뭐고 성인지 감수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에 뭐 썬데이 서울이니 레디 경향 무슨 경향이니 하는 이런 성인 잡지들을 성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인지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지는 무엇이며 감수성은 무엇입니까? 인지는 인식한다는 것, 대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지는 성을 알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을 옹호하는 자들은 박원순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었다, 이런 말로 박원순을 옹호했습니다. 감수성이 무엇입니까? 감수성이라는 것은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저기 여성이 있고 저기 남성이 있구나, 아, 저 여성은 참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만한데, 이 자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면 차마 박원순이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장관이라는 자가, 가족을 지켜야 되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이라는 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오거돈 박원순의 성추행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보궐선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교육할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이름 하에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합니다. 여성들의 권리와 가족의 평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지켜줘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을 파괴시킨 박원순을 애매모호한 말로서 옹호하고, 또한 동성애, 동성혼 이런 터무니없는 말로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깔아뭉개고 무너뜨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무너뜨리며,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양성평등을 희화화시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는 박원순의 성추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박원순의 성추행 때문에 이런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인데, 성인지 감수성을 국민이 집단 교육해야 할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성인지 예산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정부는 예산과 결산을 성인지와 관련된 성인지 예산의 결산까지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무려 34조 9천억 원입니다. 34조 9천억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피같은 혈세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조 9천억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건 성인지 예산이라는 이상한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정부 부처들, 지자체들에서 그야말로 악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으로 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니까 어떤 것까지 있느냐, 환승센터, 환승터미널 건립 예산에 성인지 예산이 쓰인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환승센터하고 성인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승센터에 무슨 양성평등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환승센터 지을 때 여성용으로 조금 낮게 만들고 남성용으로 높게 만듭니까? 이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성차별이 됩니다.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남녀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의 변기하고 여성의 변기수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남녀 평등한 것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까지도 성인지 예산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무슨 놈의 성인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좌파 계열의 운동가들이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성인지라는 모호한 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17년 10월 조금 아까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초로 러시아 공산혁명이 생겼습니다. 이 러시아 공산혁명 1917년 10월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세계 최초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러시아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게이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놈은 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게오르기라는 외교부 장관, 그 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든 사회적 법적 차별이 다 철폐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계 각국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이 해괴한 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퀴어 축제라고 하는 코어 축제라고 하는 황당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말이 쓰입니다. 성소수자가 뭡니까? 그냥 동성애자, 게이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라는 말로서 이런 피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에 소수자들, 이러니까 동성애자 또는 빈민, 이런 자들의 체제 변혁에 대한 욕구를 크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체제 변혁의 수단으로 성을 도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 동성애 옹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성평등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 법에 분명히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여성들의 권리와 가정의 평화 그리고 행복을 지켜야 할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살짝 바꿔가지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이 왜 다릅니까? 그 중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남녀평등이냐 하는 말을 안 쓰고 성평등이라는 말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성인지 감수성, 성적 소수자 이런 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성을 좀먹어가고 있는 것이 이들의 해괴망측한 흉계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문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자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부부유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유별, 부부간에 구별이 있다. 그것을 이 자들은 차별이 있다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하고 차별도 분간 못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또 뭡니까? 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가지하고 잎하고 차별이 없으려고 하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뵐 수가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쓰면 마치 차별을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이 좌파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좌파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인지라든지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또는 성적 소수자 이런 해괴한 말들로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정과 사회 이식을 좀먹고 있는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아스팔트 포장하고
환승센터 열고 그 다음에 농기구 대여하고 이런데요 왜 성인지 예산이 쓰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그리고 지금 오로지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보는 것뿐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켜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지난 4.7 선거에서 4.7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분노의 투표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조짐들은 점차 확대돼서 마침내 문재인 정권, 문재인에 대한 국정 지도가 며칠 전의 여론조사에서, 그것도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에 대한 국정 지도가 29%, 마침내 30%의 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는 일치 단결해서 내년의 선거에서 반드시 자유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9%라면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퇴진, 문재인에 대한 처벌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문재인 자신의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하게 문재인 자신이 자진해서 퇴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법에 의해서 퇴진한 후에 처벌받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교수님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김두천 대표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공동대표 김두천입니다. 비도 엄청나게 오고요. 오늘은 비가 지금 소나기가 막. 국익과 동맹은 안중에 없고 중국과 김정은만 보이는 문재인의 위험한 안보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가 성사시킨 위안부 합의를 뒤집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었고 미국과의 동맹도 파기하고 폭력배 중공으로 갈아타려 한다는 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동맹국 미국과 자유우방국 일본에게는 할 말을 다 하면서 중국과 북한에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질질 끌려가며 한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는 김일성 6.25 남침을 물리치고 자유의 가치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을 일궈낸 것은 한미동맹이 그 뿌리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국익이야말로 인접우방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에 참여하고 미국과의 반도체 백신 동맹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깡패인 중공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 법치경제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그 중공 모델을 따라하면서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남은 짧은 임기 안에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미군을 철수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스럽고 겁이 납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참혹한 700만 학살의 월남 패망과 똑같이 순식간에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김일성 살인마 조선왕조가 한반도를 학살과 처형으로 덮을 것이 불보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7일에 서울 부산 보선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일 뿐 자유의 가치를 향유할 대다수 국민의 결집된 굳은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좌파는 기생충입니다. 우파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도전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추구하지만 좌파는 평등만을 강조하며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좌파는 세상을 개척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얻으려 하지 않고 우파가 알뜰히 모아놓은 재원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사실은 나라의 폭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방위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대한민국 안보를 철동같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제한군인에는 홍위병 정치군인 몰입애들에 의해 무장해제되어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군번 있는 예비역 애국시민들과 구국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을 지난 2월에 결성하여 자유대한민국 수호에 총출동하였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믿을 것은 국군도 경찰도 검찰도 사법부도 입법부도 정당도 더더군다나 좌파 기생충 단체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반드시 이기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의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애국 국민이 출전했습니다. 군번 있는 애국 동지 여러분, 국권 회복에 나선 자유시민단체 여러분,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에 모두가 연대 또는 연합하여 결집된 국민 분노의 함성으로 문재인 주사파를 쓸어내는 국민혁명을 성취합시다. 2021년 5월 1일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 감사합니다. 예, 김두천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동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후 4시부터는 현 위치에서 한미안보동맹 강화 운동본부 주관으로 5월 중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